오늘 새벽 4시 징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말 들어볼까요? 정직 의원부터 사고는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가지고 최종 결론은 가장 낮은 정직 2개월이었습니다. 징계위원 4명 중 1명이 기권하면서 3명이 결정한 징계 수위라는데요. 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2개월 정직시키는 의결 결과가 나온 건 오늘 새벽 4시쯤. 징계위원 4명만 남아 징계 여부를 논의한 지 7시간 만이었습니다. 징계 청구 사유 중 판사 분석 문건 작성 등 4개가 징계 사유라고 봤습니다. 징계위에선 해임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가지고 논의했었습니다. 국민들의 질책은 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과정에서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기권하면서 징계 수위는 남은 위원 3명이 결정했습니다. 신 부장이 징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의결 종족수인 4명이 유지돼 유효하게 된 겁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제출한 진술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 판사 관련 문건을 일선 공판검사에게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목적이 재판부 압박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변호인단이 진술서를 반박할 시간을 달라며 추가 기일을 요구했지만 징계위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오늘 정결하시겠다고 다시 뭐를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징계위에선 보안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수거하려 하자 변호인단이 항의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변호인단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최후 의견 진술을 거부했고 징계위는 의견 청취 없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도 윤석열 총장은 평소처럼 출근했다가 방금 전 퇴근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제거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 징계위 결정을 두고는 불법 부당한 조치를 바로잡겠다며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승용차가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평소처럼 정상 출근한 윤 총장은 외부 일정 없이 참모들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실에 머무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전에는 각급 검찰청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특별 지시를 내리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제거해 정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직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으려고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라고 한 겁니다. 징계위 결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징계가 결정되면 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다 이렇게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정말 무고하고 징계 사유가 안 된다는 정말. 소송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제거한 직후가 될 전망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선 정직 2개월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라는 걸 강조하고 징계 절차상의 위법성과 징계 청구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정면 돌파를 예고한 윤석열 총장과 달리 이 추미애 장관은 대외적인 입장 발표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부터 감찰 지시, 직무정지, 수사 의뢰까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징계위원회 결정이 공개되고 5시간이 지난 뒤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추미애 장관. 징계위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징계 의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징계 대응 바로 하시나요? 오늘 오후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도 검찰개혁 완수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할 뿐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저는 검찰 3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직무 배제를 명령할 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징계 청구는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고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을 내렸지만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대보다 징계 수위가 낮은 데 대한 당혹감 때문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대거 윤석열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고 들고 나섰습니다. 이 진영을 막론하고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초대 문무일 전 총장까지 검찰총장 대부분이 실명을 걸고 참여했습니다. 현직 검사들의 반발도 시작됐습니다. 이현우 기자입니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이 단체 성명을 낸 건 오늘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기에 이른 상황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 독립을 보장하는 최후의 장치인데 이번 징계 조치로 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된다며 징계 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징계 제가를 반대한 겁니다. 오늘 성명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재직한 검찰총장 11명 가운데 한상대, 최동욱 전 총장을 뺀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이 안 닿았거나 성명에 동의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검사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정의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너였다며 징계위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다른 검사는 이런 징계가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것에 일환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한 부장검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번 징계가 정권 겨냥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시간 벌기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초대 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는 검찰총장 징계를 징계위원 3명이 결정한 건 넌센스라며 나중에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 대통령도 타격을 입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